58세, 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밤 11시.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주말을 앞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 박미선은 20kg짜리 검은색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어요.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트 계산대에 앉아서 일하느라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58세의 몸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행 심야버스 11시 30분 출발, 좌석 15번이었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캐리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 특유의 묵직한 저음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체격. 검은색 캐시미어, 니트에 짙은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나이 든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 여유로운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은은한 우디 계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쉽게, 정말 쉽게 선반 위로 올려줬어요. 니트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나 봐요. 천만에요. 혼자 여행 가시나 봐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배려가 묻어났어요. 네, 제주도에 친구가 살아서요. 선생님은요? 저도 제주도요. 골프 모임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 좌석 15번과 16번, 창가 쪽에 제가 앉고 복도 쪽에 그가 앉았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요. 올해 61세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솔직한 태도였어요. 아, 저는 박미선이에요. 서울 노원구에 살고요. 58세입니다. 나이를 밝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저보다 3살 많다는 게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같은 세대라는 동질감이랄까요. 혼자 사시나 봐요. 결혼은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질문은 어려웠어요. 남편이 4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기 판정받고 6개월 만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6년 전에 유방암으로 보냈습니다. 2년 투병하다가요. 그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나는 음색이었어요.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누는 그 무겁고도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깊은 외로움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심지어 제 아들 성준이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다들 제가 괜찮은 줄 알았나 봐요. 아니면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나요. 네, 정말 많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밥 먹을 때, TV 볼 때, 잠들 때마다요. 30분쯤 지나자 버스 안조명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마이크로 안내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편히 쉬시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코 고는 소리만 버스 안을 채웠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오늘 마트에서 손님이 유난히 많았어요. 계산대에 9시간 앉아있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을 창문 쪽 벽에 기대고 편하게 자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잠들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척, 가까워지는 체온, 귓가에 스치는 숨소리요. 처음엔 그냥 태준 씨가 자세를 바꾸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제 무릎에 살짝 닿았어요. 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 태준 씨의 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한테 들릴 것 같았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서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무섭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이런 감정은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어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 작은 숨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랐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길은 계속됐고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가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뭔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58세 과부 박미선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 박미선으로요. 새벽 1시 10분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춰섰어요. 에어브레이크 소리가 쉬익하고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분 전까지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복도로 나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이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58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20대 여자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찬물을 틀어서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에도 찬물을 끼얹었어요. 정신 차리자 박미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처음 보는 남자한테 저런 걸 허락하다니.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4년 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미선 씨, 태준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누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캔커피 뚜껑을 따는 척하면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후회하세요. 아까 버스에서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가 크게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버스에서 미선 씨 보는 순간 뭔가 끌렸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황당했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여자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일 뿐이었죠. 마트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병원 간호사 다 똑같았어요. 근데 미선 씨는 달랐어요. 캐리어 드는 모습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태준 씨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굴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죠? 61살 먹은 남자가 이런 말 하는 게. 근데 정말이에요.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미선 씨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6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제가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미선 씨,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굴었어요. 저희 계속 연락하면 안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이요? 네. 서울이랑 부산이 멀긴 하지만요.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안 될까요? 중간 지점에서요. 한 달에 한 번.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고 친구라고 하기엔 뭔가 다르고 그냥 서로 의지하는 사람,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 정의가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미선 씨가 보고 싶어요. 그의 솔직한 대답이 좋았어요. 거창한 약속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진솔했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니까요. 좋아요. 해봐요.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망설이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정말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태준 씨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61세 남자가 이렇게 순수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네, 다음 달 15일쯤 어때요? 대전에서 만나면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가깝잖아요. KTX 타고 1시간이면 되니까요. 완벽해요. 그날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자기 번호를 불러줬어요. 영일영에 5234에 8867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제 폰에 입력했어요. 강태준, 이름을 저장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계속 연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번호도 드릴게요. 영일영에 8756에 3421이에요. 태준 씨도 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박미선, 그가 제 이름을 입력하는 걸 보니까 뭔가 공식적으로 연결된 기분이었어요.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 5분 후 출발이니 서둘러 주세요.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 저희 뒷자리로 옮겨 앉을까요? 버스로 올라가면서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봐요. 태준 씨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좋아요.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자리에서 짐을 챙겨 맨 뒷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앞쪽에 앉아 있었고 뒤쪽 5줄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제일 뒷창가에 제가 앉고 복도 쪽에 태준 씨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명이 하나씩 꺼지더니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이 3개 나올 거예요. 태준 씨가 자신의 회색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 덮어줬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 하나의 담요를 함께 덮게 됐습니다. 담요 속이 금방 따뜻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자신 있고 대담했어요. 무릎을 지나 허벅지를 지나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미선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주름도 많고 살도 쪘는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미선 씨는 지금 제일 아름다워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살짝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손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갔습니다. 담요 속 작은 세상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주도까지 남은 3시간 30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말보다는 촉감으로, 체온으로, 숨소리로요. 58세와 61세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어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휴대폰이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태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마트 출근하기 전에 답장을 보냈어요. 잘 잤어요. 태준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매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전화도 했어요. 밤 10시쯤 12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약속한 날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뭘 입고 갈까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뒤져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어요. 결국 노원역 근처 백화점에 가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샀습니다. 89,000원이나 했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스틱도 달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58세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기가 돌았어요. 오전 11시 3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대전까지 5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12월 중순인데도 날씨가 포근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멀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태준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했어요. 12시 30분쯤 도착할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부산역에서 출발했어요. 대전역에서 만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볼 수 있다니요.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12시 25분이었어요. 플랫폼에 내려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이라 여행객이 많았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스타벅스 앞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미선 씨,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10분 전에요. 일찍 도착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게 맞나 싶었습니다. 커피 마실까요? 아니면 밥 먼저 드실래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밥 먹어요.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그럼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전역 주변은 상가와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1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걷는 게 좋았습니다. 태준 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작은 한정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어요. 불고기 정식 2개 주세요. 주문을 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선 씨,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태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마트 나가고 집에 오고요. 태준 씨는요? 저 비슷해요. 택배 배달하고 집에 가고. 그 예전하고는 달랐어요. 뭐가요? 면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오늘 문자 뭐라고 보낼까, 전화하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들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폰 확인했어요. 태준 씨한테서 문자 왔나 해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각종 밑반찬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시간 괜찮으세요?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되면 좋겠는데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저녁 기차 타면 되니까요. 그럼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좋아요. 식당을 나와서 10분쯤 걸었습니다. 작은 모텔 건물이 보였어요. 태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괜찮으세요? 싫으시면 카페로 갈게요. 괜찮아요.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원했거든요. 한 달 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침대와 작은 테이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준 씨도 어색한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미선 씨, 앉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미선 씨, 그가 제 얼굴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네. 작게 대답하자 그의 입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한 달 동안 그리워했던 감촉이었습니다. 58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요. 말보다는 촉감으로, 온기로 대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 행복해요? 태준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태준 씨는요? 저도요. 6년 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4년밖에 안 됐는데요. 왜 표정이 그래요? 후회해요? 태준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선 씨, 돌아가신 분은 미선 씨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게 바랐을 거예요. 우리 다음 달에도 만나요. 이번엔 어디가 좋을까요? 광주는 어때요? 거기도 중간이잖아요. 좋아요. 1월 15일에 광주에서 만나요. 약속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돌 수 있다는 게 큰 위로였어요. 저녁 7시 대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플랫폼에서 헤어지기 전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문자 주시고요. 네, 태준 씨도요. 서로 손을 흔들며 이별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